우리 글로벌 경영학과 학생 여러분, 그동안 한 학기 동안 우리가 피터 드로커의 이야기를 또 그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경영 철학에 대해서 많은 대화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영학의 아버지라고까지 할 수 있는 피터 드로커가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바로 동양인인데요. 시부사와 에이치라는 그 일본 사람을 피터 드러커가 자신의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동양에는 그러니까 서양에 피터 드러커가 있다면 동양에는 시부사와 에이치가 있다.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사실 그 피터 드러커는 1909년에 태어나서 2005년까지 살았어요. 13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그러나 시부사와 에이치는 1840년에 태어나서 1931년까지 살았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부사와 에이치는 피터 드러커의 아버지격이다. 뭐 이렇게도 시간적으로 볼 때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기업의 목적이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공헌에 있다는 거, 사회에 기여하는 데 있다는 것을 시부사와 H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기업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익 창출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부사와 H나 피터 드러커 입장에서 볼 때는 소위 말해서 졸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졸부라는 거는 오래 못 간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부사와 H가 그러면은 부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기업 활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아주 뭐 정확하게 아주 굉장히 날카롭게 그리고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귀, 돈을 버는 것은 인류의 성욕과 같은 가장 원시적이고 근본적인 욕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 스스로 알아채고 돈을 벌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원래 전통적인 유교 사상, 즉 돈이 꼭 좋은 건 아니다. 돈이 사람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 돈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시각과는 대조적인 겁니다. 시부사와 H는 굉장히 유교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특히 노노에 대해서 많은 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가 그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했었죠. 화식열전이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부자가 되는가 하는 챕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좀 토론을 했었습니다만은 사실 사마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놀랍게도 이거 혁명적인 생각이에요. 2000년 전에 상인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을 성현처럼 똑같이 사마천의 사기에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상인은 윤리적인 상인이죠. 도덕적인 상인이죠. 바른 상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계급 사회였던 2000년 전에 벌써 상인을 성현과 똑같은 레벨에 놓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말 파격적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시부사와 H도 이런 그 사마천의 사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노노도 굉장히 그 시부사와의 사회의 기여, 공헌에 시부사와 그런 생각을 갖는데 크게 기여를 했죠. 뭐 더 나가서 역시 그 일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인이 마츠시다 고노스케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파나소닉 회사의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기업가는 종교인하고 기업가가 다른 게 뭐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과 오너가 종교인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발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쓰다 고노스케는 어떻길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마츠시다 책에 보게 되면은 기업가들, 종교인들은 정말 그 많은 그 신도들이 혹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마음의 평화를 얻고 또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 종교인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그런데
어느 날 마치시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 종업원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고 그리고 행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똑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본인 스스로 알게 됐다고 합니다. 돈을 주고 또 아이들 학교 보낼 수 있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그 경제적인 안정 또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도 회사에서 제공한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분들이 볼 때는 상인이나 아니면은 성현이나 아니면은 종교인이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도 차이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얼마나 높은 수준의 도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마츠시다 고노스케도 그렇고 요즘 같으면 이나모리 가즈오도 똑같은 지금 현재 교세라의 명예회장으로 있는 분도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들을 돕는 마음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그 기업이 쓰러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돈 버는 거에 대해서 거부가 되는 거에 대해서 큰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시부사와 이치 조금만 더 얘기해 보면요. 일본 기업의 아버지라고 불려요. 1800년대에 서양의 자본주의 사상이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 막 몰려왔을 때 이분이 기틀을 잡은 겁니다. 졸부가 되면 안 돼. 너무 돈만 좋아하면 안 돼. 도덕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돈 번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자기 인생이 망가지지 않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일본 은행도 이분이 만들었고요. 국립은행.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많은 기업, 일본 기업 500개. 당시 처음으로 자본주의가 들어올 때 500개 기업을 설립한 사람이 시부사와 에이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단 한 주의 주식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그 뒤를 잇는 후배들은 어떻겠어요? 그런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일본 현대 문명의 창시자라고까지 칭송을 받는 게 시부사와 에이치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일본도 그 당시에는 사무라이가 제일 위쪽에 있었어요. 한국은 선비가 맨 위였지만 일본은 사무라이를 가장 상류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메이지 유신이 1868년인데 그때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상인의 시대가 도래했다고요. 상인의 세력이 커져야 앞으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든지 상인의 정신을 잘 이해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그 1868년 메이지 유신 당시에 갑자기 서양 문명이 일본으로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조류가 부국강병, 나라가 강해야 돼, 돈이 많아야 돼. 뭐 그 당시 뭐 제국주의 시대 아니겠어요? 또 자본주의 시대, 돈이 최고야. 뭐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만 보고 달려들고 특히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상인의 도시라고 하는데 돈 버는 것이 최고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 시부사와 에이치는 과감하게 그래도 도덕이 같이 가야 된다고 돈만 너무 바라보고 가게 되면 사회가 무너지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사회가 좀 위험해질 수 있다고 그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은 비즈니스는 반드시 공익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사실 그 메이지 유신 전후 그때쯤 1868년도 전에는 일본은 유교적인 또 그런 영향 속에서 있었죠. 그래서 농민이라든지 수공업자, 상인 이런 그 중산층 아래랄까요? 이런 사람들은 도덕을 굳이 배울 필요가 없다. 공부할 필요도 없어. 그냥 위에 있는 사무라이들이 리드하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만 가세요. 따라만 가세요. 도덕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알면은 뭐 괜히 좀 피곤해지고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이끄는 게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농민, 수공업자, 상인 이런 그 하층이라든지 중산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서 지식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와서 그 당시 자본주의가 몰려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일본이. 도덕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만 벌면 되는 줄 알고 사회가 완전히 배금주의에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부사와 에이치는 그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무라이 정신과 상인 정신이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좋은 거라고. 옛날은 사무라이 정신만 가면 됐는데 새로운 시대, 외국과의 무역이 필요하고 상인들이 주도하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상인의 정신이 공존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분들도 사회의 각계각층이 모두 상인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뭐 기억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저도 그 과거에 그 정치부 기자로서 그분을 뭐 한 1년 정도 취재를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시부사와 H의 책을 좀 읽었나 봐요. 그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치가는 그런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상인의 정신도 가져야 된다. 상인의 현실적인 감각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경영이라는 것은 참 많은 분야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인간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돈에 대한 자기의 철학도 건전한 철학도 있어야 됩니다.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가 가장 첫 번째 꼽는 책이 노노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한 게 뭐냐면 그런 기술적인 그 디테일한 구체적인 그런 비즈니스의 이론이라든지 그런 콘셉트, 개념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병철 회장. 왜냐하면 경영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 삶에 대한 기본적인 폭이 넓고 깊은 그런 올바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지엽적인 지식을 몇 개 아는 거 가지고는 기업 경영할 수 없다. 그렇게 단언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부사와 H 동양에 피터 드러커가 있다면 서양에는 시부사와 H가 있다. 우리가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이번 학기 내내 자주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그 사람이 가졌던 사상과 철학에 대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그 위에 시부사와 H가 있다는 거, 피터 드러커가 많이 배웠다는 그런 사람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시간이 나면 시부사와 H가 쓴 책 노노와 주판이라는 그 대표적인 저서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써졌지만 지금 봐도 2000년 전에 노노처럼 하나도 오래된 책이다. 구태의연하다. out of date.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 방학 때 한번 읽어보시죠. 감사합니다.